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 사극이 일본 대륙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역사 자체를 새로 쓰게 만든 충격적인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한복판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고 경이로운 문화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단순하게 반짝하고 타올랐다가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가벼운 유행의 수준을 이제는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일본 현지 사회에 아주 깊숙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뿌리를 내린 완벽한 문화적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거리들을 직접 천천히 걸어보면 사방에서 우리 눈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반가운 한국어 간판들이 끊임없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골목마다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한국 음식점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일본인들에게 한국 음식이란 아주 특별한 날에만 마음먹고 찾아가서 먹는 다소 이국적이고 생소한 별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본인들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외식 메뉴이자 식생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나 퇴근길 저녁시간에 오늘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떡볶이나 삼겹살 혹은 김치찌개를 선택하는 모습이 그들의 일상 풍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문화적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욱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고 소름이 돋게 만드는 놀라운 분야는 바로 화장품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장품과 미용 문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절대적인 독점 강국이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패션과 뷰티의 유행을 선도하는 예술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고급 수입 화장품 시장은 프랑스에서 건너온 명품 제품들이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철통같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견고하고 단단하던 프랑스 화장품의 아성이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세련된 감성으로 무장한 K-뷰티 화장품들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일본의 전체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화장품들이 당당하게 프랑스를 제치고 독보적인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정말 가슴을 깊이 울리는 위대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얕은 의미를 넘어서는 대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 기술력과 문화적 감각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이고 눈부신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인들이 밤낮으로 애용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도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넷플릭스의 종합 콘텐츠 종합 순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당당하게 전체 종합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탑10 순위 안에 무려 2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가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차트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매일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열도 전체가 대한민국 콘텐츠가 뿜어내는 치명적인 매력에 푹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토록 완벽하게 일본인들의 일상과 영혼에 고착되다 보니 이제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감히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고차원적으로 발달된 형태의 문화 소비 수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본 현지 출판 업계와 서점가에서 벌어졌는데 과연 어떤 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일본의 대형 서점들과 거리의 가판대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기묘하고 독특한 잡지들이 매달 당당하게 인쇄되어 진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일본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이 신기한 잡지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잡지의 화려한 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멋진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조선의 멋이 가득 담긴 갓을 쓴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들이 아주 커다랗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통 사극, 드라마와 관련된 서적이라는 것을 단 1초 만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잡지 표지에 아주 선명하고 굵게 박혀있는 일본어 문장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해석해보면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한국 시대극 완전 파멸 혹은 한국 시대극 인물 사전이라는 매우 거창하고 구체적인 제목들이 아주 당당하게 쓰여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표지 디자인과 제목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엄청난 아우라가 증명하듯이 이 책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극, 드라마만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진짜 사극 전문 잡지였던 것입니다. 정작 사극 드라마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는 본국인 대한민국 서점가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하고 독보적인 한국 사극 전문 정기간행 잡지가 일본 한복판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매달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은 정말 신기하고도 기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잡지가 일본 땅에서 버젓이 만들어지고 정기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화려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일본 현지에 아주 거대하고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사극 팬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이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아주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형성된 이 특이한 팬덤은 그 역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아이돌 그룹을 열정적으로 덕질하는 방식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탄탄하고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편적인 문화적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극이라는 특수한 장르는 다른 일반적인 현대극, 드라마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높은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극 드라마의 세부적인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극중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가 걸어온 고유한 역사적 배경 지식과 문화적 맥락,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깊은 사전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평생을 살아온 외국인이 완전히 낯선 타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사극, 드라마의 열혈 팬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만 냉정하게 돌아보더라도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 사극 드라마를 밤을 새워가며 찾아보거나 거대한 팬클럽을 결성하여 정기 잡지까지 만들어 읽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중국의 삼국지나 초안지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해서 대중적인 역사적 지식이 널리 퍼져 있는 특수한 배경의 작품이거나 어쩌다 한 번씩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 유행을 타서 개인적인 취향에 맞아 가볍게 시청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극 드라마의 모든 시리즈를 빠짐없이 섭렵하며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통째로 외우고 역사 공부까지 스스로 해가며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는 사례는 전 세계 문화,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시장만 보더라도 수많은 해외 드라마들이 수입되어 안방극장에 방영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열광하며 눈물을 흘리는 해외 사극 드라마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상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호기심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저 멀리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장금이라는 전설적인 명작의 등장으로 시작된 거대한 열풍이었습니다. 그 열풍의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수십 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현대의 화려하고 세련된 판타지, 사극인 멋진 신세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탄탄하고 견고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일본의 열혈 팬들이 대한민국의 사극 드라마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진지하고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인 일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유구하고 찬란한 5000년 역사를 태어날 때부터 자세히 알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 보니 복잡한 정치적 암투나 붕당 정치, 그리고 조선시대 특유의 관직 체계와 유교적 명분론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한국 사극을 보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난해한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외국의 시청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대충 화면만 보며 대사와 분위기로 넘어가거나 지루해하며 시청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극에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일본인들은 결코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미묘한 대사 한 구절이나 인물들이 처한 복잡, 미묘한 심리적 배경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온전한 감동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놀랍게도 스스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주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뒤지며 공부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실록을 찾아보고 왕들의 계보를 독학하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까지 번역해서 읽는 지독한 학구열을 불태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팬들의 엄청난 역사 공부 열풍과 뜨거운 구매력을 재빠르게 알아챈 영리한 일본의 출판사들은 이것이 엄청난 돈이 되는 거대한 황금 시장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저없이 대한민국의 사극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품격 잡지들을 기획하여 세상에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극 전문 잡지들의 주된 소비자층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의 디지털 검색보다는 직접 손으로 종이를 넘기며 읽는 아날로그 종이책을 훨씬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내놓은 고품질의 정보가 담긴 잡지들은 서점에 나오기가 무섭게 무서운 속도로 팔려나가며 그야말로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잡지들은 단순하게 드라마의 줄거리나 잘생긴 배우들의 촬영, 현장 비하인드, 사진을 제공하는 얕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추적하고 역사적 대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고증하고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엄청나게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훌륭한 가이드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극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조선 왕조의 핵심 역사적 인물, 무려 266명을 엄선하여 그들의 가계도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특집 사전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사극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한국사 지식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사극 팬들은 이러한 정기 간행 잡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서적이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서 읽는 엄청난 탐독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극 전문 잡지를 성공적으로 출간했던 한 유명 출판사에서는 드라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조선왕조의 역사와 인물이라는 본격적인 역사, 교양 서적을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타국의 역사책이 일본 출판 시장에서 그야말로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그마치 12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기적 같은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 책을 열성적으로 구매하고 읽은 핵심 소비자층을 정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놀랍게도 지적 호기심과 교양이 매우 풍부한 40대 이상의 일본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서를 기획하고 출간한 일본 출판사의 편집장은 인터뷰를 통해 매우 의미심장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공교육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 교과서에서 한반도의 기나긴 역사나 대한민국과의 밀접한 과거사적 관계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범한 일본인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왜곡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혹적인 한국 사극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서 일본 여성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지적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문화적으로 유교적인 도덕적 배경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물 간의 끈끈하고 깊은 정을 느끼는 방식이 일본인들과 매우 유사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욕구가 폭발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러한 한류 사극 열풍의 주역이 대부분 중장년 여성 독자들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전설적인 드라마 대장금이 일본 지상파 방송을 타고 열도를 뒤흔든 이후부터는 남성 독자층과 남성 시청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폭 증가하는 놀라운 성별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극 잡지를 구매하는 독자의 성별 비율이 무려 6대4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 사극의 매력에 완전히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팬들은 이 깊이 있는 잡지와 역사, 책들을 등불 삼아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복잡한 인물들의 관계와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사극을 진정으로 즐기는 성숙한 문화 소비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에게 잡지는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한국 사극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위대한 백과사전이자 보물지도와 같은 신성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도 아닌 남의 나라의 기나긴 역사를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이토록 대한민국의 사극에 깊이 푹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과거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들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거대한 한류 사극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최초의 주인공은 단연코 대장금이라는 불세출의 명작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대장금의 등장은 일본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시청자층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한류라는 위대한 역사의 찬란한 시작점이라고 평가받는 배용준 주연의 겨울연가가 유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이를 시청하고 열광하던 팬들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무려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극단적인 성별 편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이러한 지형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대장금을 열정적으로 본방사수하던 시청자들 중 남성의 비율이 무려 40%를 돌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인색한 일본의 중장년 남성들이 도대체 왜 이 한국의 사극 드라마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장금이라는 작품이 품고 있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성공, 서사와 감동적인 스토리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온갖 잔인한 음모와 모함에 시달리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던 주인공 장금이가 끔찍한 역경과 신분, 제도의 엄격한 한계를 오로지 자신만의 뛰어난 실력과 꺾이지 않는 고결한 의지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결국에는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로 임금의 주치의인 어의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올라가는 눈물겨운 인간 승리의 대서사실을 지켜보면서 일본의 중장년 남성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거대한 공감대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냉혹한 기업 사회와 직장 생활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외로웠던 일본의 가장들이 드라마 속 장금이의 처절한 고군분투와 화려한 성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처럼 대입하며 인생의 거대한 위로와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흔들어 깨운 진정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금 속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대한민국의 전통 궁중 요리들은 미식가로 유명한 일본인들의 호기심과 미각을 격렬하게 자극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기간 동안 일본 내에서 한국의 전통, 고추장과 식재료에 대한 수입 수요와 수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전역에 본격적인 웰빙 한식 문화 열풍이 불어닥치게 만든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장금이라는 훌륭한 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극에 완벽하게 입문한 일본인들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작된 동이나 이상 같은 명작 사극들을 연달아 정주행하며 한국 사극의 매력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충성스러운 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비하는 장르의 스펙트럼 또한 정통 역사 사극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역사의 상상력을 불어넣은 흥미진진한 팩션 사극과 트렌디하고 세련된 감성의 퓨전 사극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로 확장되며 대한민국 콘텐츠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극 드라마가 일본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비결은 비단 가슴을 울리는 훌륭한 스토리와 치밀한 대본의 힘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등장인물들의 아름답고 화려한 전통 의상과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세트장의 비주얼 역시 일본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황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원래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역사를 다룬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선호하고 즐겨보는 문화적 토양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등에서 매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제작하는 대하사극 드라마들은 방영될 때마다 언제나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효자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전통 사극 드라마들에는 치명적이고도 심각한 한 가지 문제점이자 독특한 특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고증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살려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